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미래 채널 강사 변종대입니다. 오늘은 제조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두 번째 시간, 미국의 부활, 미국 제조업의 부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 시대를 거쳐서 3차 산업혁명 중품종 중량 생산 시대를 또 거치고 지금은 대량 맞춤형 생산 시대, 개인 맞춤형 생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인 맞춤형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제공을 하게 되면 고객은 자기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 주니까 20% 30% 비용을 기꺼이 더 지불을 하더라. 근데 문제는 생산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그죠? 생산 현장에서는 개인 맞춤형 생산을 하게 되니까 생산성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효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2차 산업혁명 때 미국에서는 공장 운영 기술,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재고 관리 이런 기술이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은 뭡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때 IT 기술이 우리 산업에 적용이 되게 되면서 자동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PLC가 적용이 된 MCT, CNC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ICT 기술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센서, 이상을 감지하죠. 그 다음에 감지한 것들을 IoT,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어디로요? 논리, 두뇌로요. 그리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움직여 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유기체 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스마트 공장.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스마트 공장은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대량 맞춤형 생산을 하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량 생산 공장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을 시키면 당연히 품질, 생산성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부활,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한 2년, 3년 전에 저한테 특강 의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S그룹에 있는 그 계열사로부터 특강 요청이 왔는데 강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최근 10년, 20년 동안 산업계의 가장 큰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트렌드가 일어난 배경이 뭔지를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산업계의 가장 큰 트렌드는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이 부활하게 된 배경은 제조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때문이고요. 자, 이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빨리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 지금은 중국, 태국, 인도, 전 세계 제조업을 하는 국가들은 이 스마트 팩토리 제조 디지털 전환을 안 하는 나라들이 없을 정도죠. 그죠? 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 한 6년 7년 전에 KBS에서 특집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다들 보셨죠? 그죠? 제조업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안 보셨습니까? 우리 제조업 하시는 분들 보라고 만든 프로인데 근데 혹시 그 드라마 도깨비는 보셨어요? 아, 도깨비는 또 보셨네. 참나. 이 도깨비보다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럼 못 보셨다면 제가 좀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고, 아마 방송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될 거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 미국의 부활, 이렇게 책도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사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GE라든지 지멘스는 미국이 아니구나. GE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미국의 유수한 제조업들이 나오는데, 청바지 회사가 한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왔는지 다른 방송에 나왔는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청바지 회사가 한 군데가 나와요. 이 청바지 회사가 재미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조사해서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청바지 회사 어디가 유명합니까? 리바이스요? 사실 제가 리바이스 1세대입니다. 네, 대한민국 리바이스 1세대예요. 제가 87학번이거든요. 87 리바이스. 예. 사실 이제 제가 리바이스 청바지는 언제 처음 접하게 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이 리바이스 청바지 처음 사 입었습니다. 그때는 부산 평화시장, 서울로 따지면 명동이나 동대문 시장 정도 되죠. 거기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딱 골랐는데 리바이스인지 잘 모르고 하여튼 마음에 드는 걸 골랐는데 12,000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브랜드 뱅뱅이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는 8,000원, 9,000원인데 이 리바이스만 12,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사 입었던 거죠. 근데 그로부터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거든요. 아까 87학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87학번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TV에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패션을 선전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 아이템을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반도 패션, 논노 패션 이런 식으로 브랜드 전체를 광고를 했지 하나의 품목을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아이템이 뭡니까? 청바지잖아요. 청바지를 TV에서 선전을 하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왜요? 당시에는 청바지를 그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학생들, 좀 험한 일 하는 사람들, 뭐 옷이 질기니까 튼튼하니까 빨리 닳지 않으라고 싸게 사 입는 게 청바지였거든요. 그 청바지를 TV에서 선전을 한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저렇게 하면 광고 선전비가 이거 빠지긴 빠지나? 야, 근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 이 청바지가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 팔아요? 백화점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전문 매장에서 팔아요. 태아백화점에 갔죠. 리바이스 청바지, 선전했던 청바지가 있는 거예요. 야, TV에서 선전도 좀 했겠다. 백화점에서 팔면 가격이 좀 비싸겠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프라이스 태그 살짝 봤습니다. 세상에 10만 원이 넘어요. 아니, 무슨 청바지를 선전 한번 했다고 10배? 야, 이런 비싼 청바지는 어떤 또라이가 사 입나? 덮어놓고 나왔죠. 근데 몇 개월 뒤에 그 청바지를 제가 입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87년도에 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왜 패션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당시에 전부 리바이스 청바지예요. 이 대학생들 사이에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엄청난 인기를 겁니다. 내가 패션 좀 한다는 친구들은 전부 리바이스 입어요. 재밌는 건 남학생들은 밑에 청바지, 여학생들은 청바지 아니면 그 청치마. 근데 위에는 뭡니까? 또 흰색 티 아니면 흰색 남반, 흰색 계열을 입어요. 위에는 흰색 계열, 밑에는 청바지, 청치마. 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교복같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대학생인지 아닌지는 뭡니까? 1km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위에 흰옷 입고 밑에 청바지 입고 있으면 10중 8구 걔는 대학생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입고 다녔냐? 바로 이것 때문에 입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 세대는 뭡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중에 4년제 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기껏해야 20% 30%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4년제 대학교 다니는 잘난 대학생이냐 이렇게 뻐기고 다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티나게 이제 이렇게 입었던 거죠. 자, 근데 87년도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던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88년도가 되면 완전히 죽어버려요. 왜? 88년도에 다른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자, 88년도는 무슨 해죠? 1988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 응답하라 1988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해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고 가운데 물음표가 적혀 있는, 그렇죠. 게스. 88년도는 게스입니다. 이 게스가 들어오면서 리바이스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88년도에 리바이스 입고 다니면, 이야, 아직도 리바이스 입고 있다니 저런 촌놈 소리 듣는 거죠. 88년도는 리바이스에. 자, 근데 제가 또 88년도를 대학을 마치고 군에 갑니다. 군에 가서 군복무를 마치고 91년도에 다시 복학을 해요. 자, 이제 예전에 입던 청바지가 안 맞으니까 청바지를 하나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하나 새로 사려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이때는 청바지의 춘추전국 시대예요. 정말 많은 브랜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띄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야, 청바지가 너무 이뻐요. 저걸 사 입고 싶더라고. 그래서 매장에 갔죠. 근데 못 사 입고 나왔어요. 왜? 청바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세상이 청바지 하나가 거의 3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 청바지가 지금 20만 원, 30만 원 그 사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그 20년 전이니까 청바지가 얼마나 비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사 입는 친구들은 사 입었어요. 그 비싼 청바지. 지금 백화점에 가면 있는 청바지. 무슨 브랜드입니까? 아시겠어요? CK. 캘빈 클라인. 이야. 자, 혹시 리바이스, 게스, CK 말고 혹시 리 아세요? 리? 아시네. 야, 리 아시는 분들은 아재 아니면 아줌마들인데. 그렇죠, 그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그죠? 우리만 아는.
이 희한하게 이 리가 뭡니까? 미국, 유럽, 동남아에는 많이 팔리는데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히트를 못 치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이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켈빈이라든지 리바이스, 그 다음에 게스, 이런 청바지들이 뭡니까? 리와 함께 뭐 흔히 이야기하는 청바지 4대 빅 브랜드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방송에 나왔던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 네 회사는 아닙니다. 왜? 이 네 회사는 언제 성공한 기업이죠? 3차 산업혁명 때 성공한 기업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걸 고객이 마음에 드는 걸 사 입는 시대. 예. 이 방송에 나왔던 회사는 조그마한 듣보잡 회사예요. 조그마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비즈니스 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고객을 한쪽 옆으로 모시고 가서 부스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몸을 스캐닝을 쫙 합니다. 왜 스캐닝을 할까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만들어 주려고요. 자,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청바지 사러 가서 그냥 허리에 맞는 거 맞춰 입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장만 줄이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체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엉덩이가 많이 큰 사람들 혹은 상체는 날씬한데 하체가 뚱뚱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상하체 다 뚱뚱한 사람들, 남성분들은 뭡니까? 배만 앞으로 나온 사람들 혹은 옆으로도 전체적으로 나온 사람들. 자, 이렇게 몸매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사람 그 다양한 몸매에 맞는 옷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을 스캐닝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핏만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고객이 맞는 이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줍니다. 좀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청바지를 갖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청바지를 맞춘다고 하면은 좀 젊은 세대들한테 뭐 어필도 할 겸 그래서 좀 물을 빼고 싶어요. 그냥 단순한 청바지가 아니고 물을 빼는데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많이 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무리할까요? 한번 찢어 봅시다. 청바지 한번 찢어 보셨나요? 저 예전에 한 2번 찢어 봤는데, 근데 청바지 내가 찢으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찢어 보니까 이 제가 찢은 거는 태가 안 나요. 태가. 아, 지네들 찢어 놓은 거는 멋진데, 지네들 찢어 놓고 파는 건 멋진데 내가 찢은 건 이상하게 태가 안 나더라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자, 디자인은 내가 할 테니까 찢기는 니네들이 찢어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청바지는, 자, 왼쪽 허벅지에 3개 나란히 이렇게 찢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무릎 근처에 가로로 찢었다가 조금 찢었다가 밑으로 한 50cm, 60cm 쫙 찢어. 그리고 세로 방향은 다시 기워줘. 찢었다가 다시 기우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청바지를 입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만든 청바지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맞춤형 청바지. 자, 이 프로의 제목이 뭐였죠? 미국의 부활. 자, 이 회사 공장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국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회사의 공장은 왜 중국, 베트남이 아닌 미국에 있어야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중국의 공장이, 베트남의 공장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첫 번째, 내가 주문을 하고 이걸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려고 그러면 뭐 비행기로 오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를 테고, 배로 오게 되면 시간이 1달, 2달 걸릴 거고요. 뭐 비행기로 온다 하더라도 빨리 받지는 못할 겁니다. 거기서 만드는 시간, 통관하는 시간, 비행기 날아오는 시간, 또 국내 통관하는 시간. 그죠?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자, 이 패션은 어떻습니까?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빨리 변하는 이 트렌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반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케팅하는 쪽과 제조하는 쪽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중국에 있으면은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미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바지가 품질과 가격이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겠습니까? 메이드 인 USA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미제죠. 그죠? 당연히 미제지. 근데 만약에 품질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르다. 품질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메이드 인 USA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면 얼마 비싼 것까지는 수용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20%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는 10만 원, 20만 원 하는 청바지에서 인건비, 특히 노동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사실 둘 다 합쳐도 10에서 20% 내외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청바지를 굳이 중국, 베트남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만들고 메이드 인 USA라고 딱 붙여놓으면 고객들은 한 20% 비싼 것까지는 기꺼이 사겠다는데, 자, 이게 뭡니까?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한국의 신발 산업, 한국의 모기업 한 5년, 7년 정도 되죠, 그죠? 해외로 빠져나갔던 공장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 청바지, 이 신발은 한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그래도 최소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싼 거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사 입었던 그 12,000원짜리 리바이스 청바지. 사실은 그렇게 쌌던 이유가 뭡니까? 짝퉁이었던 것,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이런 짝퉁 청바지, 지금은 뭐 10,000원 안 하더라도 한 20,000원, 30,000원 할지 몰라요, 그죠? 자, 이런 청바지, 이 저가 청바지는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요? 중국에서요? 안 됩니다. 중국 이제 인건비 비싸서 이 섬유, 봉제, 이건 다 빠져나왔습니다. 베트남요? 베트남도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요? 자, 아프리카도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공 이런 데는 벌써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르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로. 자, 그럼 그런 데에 있는 나라들은 임금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임금을 한 얼마 정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0만 원요? 20만 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너무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7살,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초등학교 무렵에 저희 부모님들이 쌀가게를 했어요. 부산에서 쌀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 쌀가게를 시작을 하니까 시골에 있는 저희 사촌형님들, 큰 집에, 고모집에 사촌형님들이 전화가 와요, 저희 아버님한테. 근데 이 사촌형님들은 저보다 최소 14살, 20살 가까이 많은 사촌형님들. 오히려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더 가까운 이 사촌형님들이죠. 이 형님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 왔고, 야, 삼촌, 지금 내 시골에서 답답해서 미치겠어. 나 도시에 직장 잡아 나갈래. 자, 그 사촌님들 그 시골에서 뭐 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별다른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소 몰고 산에 올라가지고 소 키우고 소 풀 뜯고 골 베고, 그죠? 소는 누가 키워? 우리 사촌형님들이 다 키우고 있었네요, 그죠? 이 사촌형님들이 이제 직장을 잡아서 부산으로 옵니다. 그 직장 구하는 동안, 삼촌 집에 좀 먹고 자면 하면 안 돼? 응? 그냥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삼촌네 지금 그 쌀가게 하니까 배달도 하고 가게도 보고 할 테니까 직장 구하는 동안만 좀 있게 해줘. 그럼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도 뭡니까? 뭐 조카들한테 선심도 쓰고 뭐 일도 도움이 되니까 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을 거쳐간 사촌 형님들, 고종 사촌님들 다 합치면 한 4-5분 정도가 돼요. 자, 이분들이 그때 직장을 구해 나갔을 때 받았던 첫 월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중후반에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만 원요? 예? 30만 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때 월급이 어디 있었습니까? 월급 없었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면 일했던 거예요. 예? 재워주면 일하고 일 잘하면 한 달에 5,000원 용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 잘했고 수습 딱지 떨어지면 그때 받았던 월급이 2만 원, 3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국가들 노동자 임금이 얼마요? 10만 원, 20만 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2만 원, 3만 원 수준이에요. 지금 화폐 가치로요. 네. 자, 거기에서 만든 청바지랑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청바지랑 가격 경쟁을 한다.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자, 지금은 가격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격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산업혁명,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릴 때 1차,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품질로 경쟁하고 기능으로 경쟁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경쟁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내가 만들고 그죠? 가치로 품질로 승부하는 시대인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답답한 이야기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 아니냐, 자동화 해가지고 임금을 뭡니까 노동자 임금을 줄여서 세이브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겠다. 2차 산업혁명 때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4차 산업혁명. 이 IC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제품의 가치를 올리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올려서 경쟁을 하는 시대예요. 네. 가격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청바지를 사려고 고민을 합니다. 청바지를 리바이스 사입을까? 켈빈을 사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이 맺혔던 켈빈? 아니야. 그래도 청바지는 역시 리바이스지. 자, 리바이스 청바지를 하나 사입은 거예요. 근데 입은 지 일주일 만에 자크가 고장나고 올이 터져버렸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10만원, 20만원 청바지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자크가 올이 이런 새로운 거 사입어야겠다. 다음에 청바지 살 때는 켈빈. 켈빈 사입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리바이스도 아니고 켈빈도 아니고 어떤 청바지? 아까 내가 디자인한 내 마음에 쏙 드는 청바지, 맞춤형 청바지를 사입은 겁니다. 조그만한 회사에서. 근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일주일 만에 자크가 고장나고 올이 나가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시 조그만한 회사 알아봤다. 역시 청바지는 리바이스인데 리바이스 살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상하다. 요즘은 조그만한 회사도 싱글 PPN, 식스 시그마 이런 거 해가지고 100만 개 중에 분량이 하나 날까 말까 하다던데 이런 그 100만 개 중에 하나가 재수없게 나한테 걸렸는데 에이씨 수선집 가서 고쳐 입자. 그냥 고쳐 입겠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고객의 행동은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그렇죠. 이 옷이, 이 청바지가 나한테 주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자, 이 제품의 가치를요, 과거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조기업에서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 가치를 누가 만들어요? 고객이 직접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맞춤형 시대입니다. 자, 이 맞춤형 시대, 자, 이 맞춤형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 다시 말해서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게 된 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왜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딜리버리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메이드 인 USA, 미제라는 프레임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빨리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현지에서의 빠른 배송을 위해서. 자, 이것들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래도 이와 같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요의 다양화, 제품 수명의 단축, 그리고 사업 환경의 변화, 특히 노동 인구의 노령화, 이것들 때문에 이제 자동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ECG 경영, 에너지 감축, 친환경, 안전. 자, 여기에다가, 자, ICT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게 가속화되는 거죠. IoT,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요. 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다시 도래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고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